저는 스타즈 스토링 코리아를 2006년도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로 있는 김항호입니다. 또 이렇게 같이 또 검토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항호입니다. 저희는 2006년도에 설립을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오면서 크게 몇 가지 사항들은 설명드리자면은 건설 신기술의 날 교통부 장관상 수상한 게 있고요. 그 이후에 LH에서 국내 최초로 패시브 임대주택 단지 세종, 오산, 김포에 3개 단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사는 단열재나 창호를 외국산을 썼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등급받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론 전열교환기 부분도 그래서 수입품을 써야 되는 논란이 있다가 시공사에서 그 개런티는 못하겠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 능력의 제품이 있는데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지역별로 3개 지역에서 이제 심의위원들이 검토 끝에 저희 거를 채택해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국토교통부 R&D 과제에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도 저희가 통합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일러, 에어컨, 전열교환기, 제습, 그 다음에 공기청정시설까지 되는 완 캐비네트 타입의 제품을 저희가 R&D 성공시켜서 저희 기업에서 계속 데모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제주도 지역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원격으로 지금 이제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내년서부터는 출시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델은 일반 제품하고 달리 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MH로 따지자면 4만 CMH. 우리 가정집에서 쓰는 건 보통 250에서 500범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거의 100배 수준이죠. 그런 대형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저희가 특허낸 부분 중에 하나는 일반 플랫 방식과 똑같이 양방향형과 상부 토출형이 있습니다. 양방향형은 천장에 누워서 달아서 설치하기 쉬운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벽면 타입을 저희가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또 대형은 닥트를 이용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안에 팬을 넣는 경우가 있고 팬이 외부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의 경우는 뭐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쭉 진행되어 왔던 특허와 또 중국 수출을 가정하에 미리 중국 특허를 좀 받아놓은 3건이 있습니다. 수출용으로 또 디자인 특허를 받은 제품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EPP 제품이라고 해서 가볍게 만드는 제품입니다. 단점은 뭐냐면 EPP란 재질이 단열을 구성하기 때문에 제품이 커져요. 그러니까 지금 좀 불리한 부분이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러나 가볍게 만들 수 있고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특허도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율 인증서는 사실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소형 부분에서는 라인업이 지금 현재 7개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전열교환기에서 이제 가장 공기청정기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걸 비교하는 부분은 이렇게 5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실내 공기를 교환했을 때 그 실내 온도를 유지시키고 공기청정기와 같은 기능이 있느냐. 우선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하고 뭐가 다르냐? 공기청정기는 에어컨하고 똑같이 실내 송풍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 공기가 안 들어오죠. 또 그 다음에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VOC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면서 마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열교환기는 일반 공기청정기하고 다르게 외부로 버리고 외부 공기를 필터링해서 넣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기청정기가 포터블 타입으로 갖다 놓으니까 편리하기 때문에 그걸 씁니다. 그러나 실제 내막을 보면 산소를 만들어 줘서 그 안에 쾌적한 환경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보호하는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겨울에 요번에도 영하 20도까지 막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열 장치 없이 과연 열 회수가 되느냐?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장비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보조 장비들이 필요하냐?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로터리 타입으로서 겨울철에 90% 이상의 효율을 낸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 경비입니다.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가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한번 이제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업력이 18년인데 그동안에 AS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 수입품이 갖고 들어왔다가 좀 안 되면 철수해버리고 또 어떤 회사들은 다른 회사 걸 인수하다 보니까 제품이 2, 3년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 뭐 안에 있는 소자를 바꾸려도 그 회사에 연락을 해도 자기들도 몰라요. 왜?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모델이. 결국은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해결하려다 보면 어렵죠.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AS가 더 중요합니다. 삼성 제품이나 LG 제품이 그런 부분을 잘해서 가전제품에서 등극하듯이 이런 특화된 제품에서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로타리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면요. 외부 공기가 영하 4도가 들어와서 실내로 공급될 때 결국 실내의 온도가 몇 도냐? 25도를 유지했을 때 밖에 영하 4도가 됐든 영하 6도가 됐든 그것이 90% 정도의 회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회전 타입으로서 순간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스키장을 가면은요, 마스크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호흡을 들이키다 보면 여기 얼음이 얼어요. 그리고 뱉어내다 보면 따뜻한 공기가 나가니까 또 여기가 또 젖으면서 또 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기계 장치는 뱉어내는 팬하고 들어오는 팬하고 분리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 마스크가 하나 갖고는 안 되고요. 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회전을 하면서 나갈 때는 온도를 붙여놓고 나가고요. 또 땡길 때는 밖에 있는 걸 필터링해서 넣어주면서 그 마스크에 붙어있던 온도를 끌고 들어오는데 그걸 무려 겨울에 90% 이상 회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 없는 집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면서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필터인 마스크를 회전시키면서 한쪽에서는 계속 뱉어내고 한쪽에서는 계속 당깁니다. 물론 마스크의 회전 속도나 이런 것들이 공학적으로 계산돼서 나온 수치입니다. 저희가 사례는 2011년에 녹색 기후상을 받은 살둔 에너지 하우스 92% 나와 있고요. 또 일본의 니가타현에 우리가 버섯재 회사에 공급한 것도 91%의 효율이 나온 것을 일본 측에서 보여줬고요. 또 그 다음에 필터 기능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진요양병원, 대순진리회에서 운영하는 그 요양병원에 설치해서 초미세먼지 2.5 마이크론 기준했을 때 시간당 35 이하일 때 저희가 4.1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필터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과 실내에서 공급되는 부분을 표시한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31도가 공기가 들어오고 실내에서 만든 냉기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나가면서 이 필터의 냉기를 안고 있다가 뱉어내면서 밖에서 들어오는 온도와 충돌이 나면서 그 중간층의 온도를 안고 나가는. 그럼 들어오면서도 여기 이미 실내 온도 나가는 온도를 안고 또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론이면서도 온도를 패스시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럽선들은 이거하고 달린 게 빨대 구조인데요. 그런 구조로 형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소자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여기다 열을 이렇게 붙여놓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실내에서 나갈 때는 여기다 열을 또 붙여놓고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온도 충돌이 계속 무려 심한 경우는 50도까지 얘가 눌러주고 당겨주고 해요. 영하 25도씩 내려가는 데서 나오고 실내 온도 27도, 30도를 뱉어내고 하면서 얘가 안고 돌면서
계속 패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필터 기능이 또 있어요. 자, 외부에서 오염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팬에서 당겼죠. 그런데 반대편에 갔더니 이쪽 팬에서는 또 밖으로 당겨요. 실내 공기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놈이 걸렸다가 다시 나오는 꼴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날아가진 않고요. 정전기 현상으로 해서 얘가 다 물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를 열어보면 떨어져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오염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까맣게, 여기는 회색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미국만 해도 이걸 그냥 쓰고 있어요. 물 세탁해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갖고 안 돼요. 5마이크롬이 92%에서 96% 제거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초미세먼지는 5마이크롬이 아니거든요. 그 이하예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필터 박스를 통해서 헤파 필터를 넣어서 해결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부연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아주 간단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 봄, 가을에는 우리 실내의 복사열로 인해서 더워졌어요. 근데 밖에는 선선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열을 얘가 안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회전을 시키지 않고 그냥 놓은 상태에서 팬으로 넣고 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온도가 그대로 패스가 되면서 외부 열이 실내로 들어오고 실내 열을 밖으로 보냅니다. 이게 이제 바이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바이패스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패스가 되고요. 얘를 회전시키면 열을 안고 있다가 돌아가서 열을 다시 안고 전달해 주기 때문에 순수한 전열 교환기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부에 먼지는 들어오지 않고 걸리게 되어 있고요. 실내 공기는 계속해서 회전하면서 실내 부유물은 여기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가 아주 나쁜 환경. 그럼 어떻게 하냐? 그때는 여기에 필터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 필터만 빼주면 여기서 열교환 능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비교하자면 판형하고 아마 비교가 필요하실 거예요. 자, 판형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이렇게 빨대 구조로 겹겹이 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로 공기가 나가고 일로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 위아래로 실내 온도의 열을 전달하다 보니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겨울철에는 결로가 생깁니다. 왜 결로가 생기냐면 실내 온도와 외부 온도의 온도차가 16도 이상 편차가 벌어지면 물방울이 맺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물방울이 맺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럽산들은 안에다 예열장치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열장치만 넣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이 생긴 걸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배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럽 제품들을 보면은 대부분 입상식으로 놓고 배수구가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공동주택에 접근하게 만들다 보니까 천장에 다는 모양으로 달다 보니까 그 높이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비교하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한 250, 350짜리 용량을 유럽 제품과 국내 제품 보면 어떻게 사이즈가 3분의 1밖에 안 되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은 물을 빼내는 것도 있고, 예열장치도 있고, 단열이 필요한데, 우리는 실내 놓으니까 단열도 대충, 배수구도 없고, 그 온도가 외부 공기와 그런 편차가 날 때는 아예 막아놓고 실내 공기를 그냥 유턴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열 교환기의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일부 그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제품하고 유럽 제품과 국내 제품의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걸이용으로 설치하게 되면 앞에서 이렇게 뚜껑을 열고요. 관리하기가 쉽겠죠. 물론 유럽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상층으로 놓고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제품 일반 아파트 부분은 천정 타입으로 공간을 주기 위해서 놨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아닌데 사용자가 이용하려면 좀 힘들죠. 사단이 놓고 올라가서 갈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제품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4만 CMH까지 대형 공간에 한 장비로 가능하다. 예를 든다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층에 장비 한 대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실별로 놓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열교환 소자를 비교하면요, 물 세척이 가능하고요. 이건 특수하게 에어라든지 이런 기구를 갖지 않으면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초미세먼지 때문에 필터의 온도가 좀 높아요. 유럽이나 또 북미나 이런 데서는 이걸 그냥 써도 1, 2년 이상 쓰는데 지장이 없는데, 우리의 국가는 앞에서 제거해주지 않으면 사계절만 바뀌면 다 눅눅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종이 벌프는 뭐 이건 다 이렇게 곰팡이가 피게 돼 있습니다. 왜? 예열 장치가 없으니까 말리지를 못하니까요, 그냥 썩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켰을 때 눅눅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안 키시는 게 좋아요. 그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이제 비교해 드렸고요. 로타리 방식하고 이제 플랫 방식의 원리는 이제 방금 설명해 드린 건데, 회전 타입과 전기. 요거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바이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따로 갈로를 옆에 만들어 주지 않으면 오로지 이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따로 바이패스 기능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을 구분하셔야 돼요. 대부분 제품들이 바이패스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소자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성적서나 이런 것들은 5마이크론 부분에서는 92%, 6% 정도 되는데, 이 마이크론 수가 좀 떨어지면 3.5로 내려가면 70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헤파 필터를 써야 된다 하는 성적서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헤파 필터는 메이커별로 다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성적서를 갖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먼저 설명하게 드리기 전에요, 대진요양병원에서 증축해서 새로운 동을 또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암센터 동은 장비를 3,000짜리를 하나 넣어서 한 층을 다 커버했습니다. 왜냐하면 암센터 동은 가정집 같은 분위기로 한 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 안내로 해결을 했고요. 그 아래층들은 장비를 이런 식으로 린넨실에 달아서 입원실에 따로 메인테너스 하러 들어가지 않고 다른 린넨실에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는 이 기계들이 아까와 같은 플랫 타입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요거를 각 실에 달아 놓으면요, 저녁 때 조용할 때 냉장고나 시계초 치음도 들려요. 그 장비가 돌아가면은 환자들이 끄라고 그래요.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결국은 못 쓰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예 장비를 다른 데다 놓고 공기 배관만 갖다 방마다 넣어준 겁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병원이기 때문에 측정치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를 가져가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조그만 거 갖고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 결과로 2.5 마이크론 이하로 35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현재 이렇게 4.1, 4.1, 4.1. 그 다음에 미세먼지 10 마이크론 이상일 때는 6.9, 10점 이렇게 나와서 필터만 제대로 쓰고 필터 주위에서 누기가 안 되면 됩니다. 누기되는 필터성을 쓰게 되면은 그게 좀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일 무서운 게 라돈입니다. 라돈에 대해서는 대부분 분들이 생각을 안 해요. 우리나라가 라돈이 많은 데가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가 강원도에 제일 많고요. 암 환자가 제일 많은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왜 제주도냐? 많이 와서 치료하러. 근데 라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가스가 무겁고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폐암에 걸리는 원인이 라돈이 분포도가 높은 데서 누워서 자꾸 잠을 자시면 흡입을 하게 돼 있어요. 저희 고객 중에 한 분도 양평에서 현대중공업에 다니시다가 은퇴하시고 폐암이 걸리신 분이에요. 장비를 달았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공장을 찾아오셨어요. 해결해 줄 수 있냐? 뭐 저희는 그냥 아주 쉬운 문제니까 해드리겠다 그랬습니다. 해드렸어요. 왜냐? 배관의 방식과 천정에 다 달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쳐놨더니 바로 해결된 거예요. 만족했죠. 저희가 해준 지가 5년 됐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저희도 기쁘고요. 물론 그분이 관리를 잘 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겁니다. 보통 라돈인 게 이제 74, 148, 요 범주에 있으면 괜찮다 하는 거거든요. 한번 저희도 설치해가지고 봤어요. 102가 나와서 뭐 정상적인데, 기계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그냥 2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퍼펙트하게 나가는 거예요. 수영장의 물을
오버플로에서 갈듯이 공기를 계속 갈아주면 100에서 20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 장치는 꼭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라돈뿐이 아니라 VOC라든지 또 내가 잠을 잘 때 CO2 그걸 뱉어낸 거를 산소로 공급해서 마셔야 되니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2만짜리 공조 달아가서 이제 공기량 측정들 한 건데요. 그 권장하는 게 1000 이하거든요. 그 이 정도 수준은 뭐냐면요.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지 쓰러지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행사할 때 연말에 막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런 상태에서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작은 방에서 막 놀죠. 명절 때 와서. 조금 있으면 걔네들이 다 자요. 왜 그러냐? 그 방이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열심히 놀았어요. 산소 부족하니까 금방 피로도가 높아져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가 전방 지피 48개 지피에 다 놓습니다. 땅굴이잖아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피곤해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이 빨리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넣고 나서 산소를 넣어줘야 이 장병들이 빨리 회복이 되고 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왜? 습한 부분도 있지만 환기가 안 되니까요. 그런 사례들이 저희가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게 바로 이렇게 개선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공간에 대해서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단지에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도 뭐 이렇게 서귀포에 이런 공기 좋은데 거기에서 시공하시는 분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기 좋은데 뭐 건축주님 뭐 이런 거 갖고 왔지? 이게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도대체 그 뭡니까? 그 설명을 해주면 이제 알아요. 예를 들면요. 일본 미야자키만 가도요. 우리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거기도 갑니다. 우리 서울에 미세먼지 나쁨으로 나올 때는 제주도 갔습니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기밀과 단열, 그 다음에 창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열효산기 장치가 들어가는데 고기밀과 단열, 창호는요 설치한 다음에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환기 제품은 하자가 있어요. 또 사용이 되다 보면 수선을 해야 됩니다. 입주에서는 역순이 돼버려요. 그 기능이. 왜? 창이나 이런 부분은 뭐 변함이 없는데 얘가 말썽을 피면은 굉장히 불편하죠, 생활에. 그래서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보일러 없는 아파트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열만 쓰고 하다 보니까 환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국내 최초로 3척에 100세대가 이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참 뭐 조금 설명해 드리면 용인에 집을 졌는데 노축을 콘크리트로 집을 졌어요. 집을 짓자마자 그해 겨울에 200만 원씩 연료비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은퇴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공부하자. 독학으로 SIP 주택을 개발해가지고 진 겁니다. 그래서 져가지고 결국은 이런 데이터도 본인이 다 뽑은 거예요. 이것도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닭들을 숨기지 않고 노출시켰습니다.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외부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집 밑으로 이렇게 들어와서요. 지하 기계실에서 우리 장비가 있고 공기를 일로 서프라이 해주고 빼고 합니다. 그해 겨울에 영하 15도, 영상 8도 매일같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환기장치의 온도와 습도는 그대로 이렇게 가죠. 여기는 있으면 같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같이 내려오고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충돌이 없는 거예요, 크게. 그건 뭐냐면 바닥이나 벽에서 저녁 때가 되면 안고 있던 열을 뱉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의 구조가 이런 부분들이 눈이 녹으면은 열이 새는 거예요. 처마 쪽에서. 그렇게 열이 새지 않는 구조로 집을 진 겁니다. 완전히 밀폐됐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환기장치가 없으면 생활을 못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고요. 일반인도 이렇게 노력하면은 이런 집을 지을 수가 있다 하는 걸 몸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모티브로 해서 전국에 한 150채 정도 졌습니다. 저희가 새로 개발한 통합형도 제주도에
이 집을 모티브로 만든 집에다가 지금 달아서 지금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들이 들어간 데는 뭐 이런 주상복합이라든지 타운하우스라든지 주택들에 들어가고요. 공간이 없는 데는 이런 식으로 주방 공간에다 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 체육관은 왜 이걸 보여드리는 거냐면요. 닥트가 없습니다. 모든 체육관들이 거의 닥트 없이 막 져놨어요. 개발 상태였으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미세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닥트 없는 데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닥트 없는 데를 무닥트 개념에서 외부 공기가 들어오고 실내 흡입하고 노주고 해서 전부 이렇게 실내로 쏴주고 흡입을 하면서 밖으로 뱉어내면서 닥트 없이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준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체육관들이 닥트 공사를 하게 되면 몇 개월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거 우선 전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되는 에너지원, 그것도 환기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는 것을 이제 붙잡아준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체육관에도 쓸 수가 있고, 수영장이라든지 반포 고등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식당, PC방, 또 이런 백화점, 이런 공간에도 들어가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소설 호텔이라서 이건 이제 실내에 풀과 스파가 있는데요. 그런 공간에도 저희가 이제 들어가죠. 요 제주국제영어학교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삼계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달렸던 아까 말씀드린 천정 타입에 각 실별로 한 대씩 달았거든요. 5년이 못해서 결국 다 뜯어냈어요. 다 뜯어내고 저희 거를 이제 교체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제주도는 습이 많죠.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곰팡이 폈어요. 이건 닥트의 기능이 이제 상실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결로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공사분의 5배를 들이고 건축공사를 했어요. 다 뜯어내고.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해서 지금 근 3년이 됐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서도 기숙사 안에 노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안 켜. 나갈 때 켜놓고 나갔는데 안 꺼.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니까 막 습이 막 들어와가지고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처음부터 다 뜯어고쳤어요. 기계 밖에 놓고 그 기계 한 대가 방을 12개에서 8개씩 다 잡아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밖에서 관리해야 된다. 밖에 이렇게 놓고 필터를 갈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줬더니 너무나 지금 충돌이 안 나는 거죠. 누가 기숙사 들어갔는데 여학생 방에 언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쉽게. 못 들어가잖아요. 또 잠가 놓고 다니죠. 그러니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치는 설계 시에 그 이후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될 거냐는 예시를 갖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법적 요건으로는 다 충족이 돼요. 잘못된 게 없습니다. 다만 운영하지 못하는 구조와 또 그 기능이 그 지역에 조금 안 맞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평균점으로 했을 때는 선택했을 때 결국 건물주가 큰 손해를 입고 그러한 어떤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여기는 이제 강림교회인데 이제 유치원 뭐 이런 데도 이제 요즘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설치한 사례들입니다. 또 이제 이런 수영장, 대형 장비로 저희가 설치한 사례들이 이렇게 있고요. 심지어는 스마트 팜이라고 해서 이동식 컨테이너. 그래서 이제 그런 데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공급을 합니다. 또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제 저희가 북경 메리어트 호텔에 산후조리원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이런 한의원이라든지 이제 안과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진주방앗과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도에서 시술 건수로 1위 병원인데 이분은 뭐 본인 집, 본인 병원 건물 설치를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거 선전을 거꾸로 해주시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애착을 가져요. 이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안 하냐. 그래서 스스로 알려주고 막 그러는 분입니다. 이런 병원, 요양원, 입원실에 욕실 쪽에 배기를 이제 설치하는 사례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실험실, 약국 같은 데서 조제를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요. 각 약품에 조제를 하면서 마셔요. 그래서 60이 막 넘고 그러시면 안 하시려고 그래요.
온갖 약을 결국 마시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그 학교 공간이나 뭐 시청 사이드나 회의실 이런 설치 사례고요. 이제 산업 공간에서는 이렇게 이제 큰 이 뭐 그 도장로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설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런 이제 공장들에서는 왜 필요하냐면요. 사실은 이제 산업재해나 이런 부분에 연관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마시고 근로자가 한 5년 됐는데 폐에 손상이 갔다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커지죠. 근데 대부분의 또 건강한 분들은 못 살겠다 그러면 나가서 쉬고 들어와요. 근데 그걸 못하는 분들은 거기다 허약한 분들은 거기서 또 쉬어요. 그 안에서. 이거 뭐 대안이 없어요. 그 개선 안 해주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해준 이제 그 사례도 있고요. 이 참고상으로 이제 넣어드린 거예요. 뭐냐면요. 여기는 지금 수경재배사인데요. 여기서 나온 물을 요 수경재배로 해서 이쪽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물이 떨어지면서 이 물이 정화가 되고 이 물이 다시 요 수조로 들어가죠. 이분이 패시브하우스를 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자기가 은퇴하자마자 수경재배사를 패시브로 졌습니다. 건물을 아예. 그래서 여기서 나온 물을 여기다 써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물을 거의 버리는 게 없어요. 패시브니까 여기서 상추를 기르는데요. 1년 내내 똑같은 품질의 상추가 나오니까 클라이언트도 자동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간상어, 이런 걸 길러서 판매도 하고, 내가 어떤 직업군에 있든지 간에 잘 활용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저희가 이제 일본에 보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온도계를 다 달았어요. 본인들이 안 믿고. 또 우리가 설계를 해주면 그대로 시공을 합니다. 우리는 시공하라 그러면요. 더 달아달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대로 달아요. 그래 놓고 온도계 달아가지고 측정한 사례인데요. 우리 제품이 이제 과연 그러면 제습기 아닌데 제습이 되지? 어떻게 습이 이렇게 변화가 있지? 이 기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뽑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은 우리 연구소장이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궁금한 거는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전반적인 거는 이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범양냉방부터 캐리어 연구소에서 개발자로 하는 사람입니다. 시스템만 얘기하자면 좋다. 근데 그 좋은 게 어떻게 좋은지, 제주도만 가고 양평, 습 높은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거기에 이제 처음 이사해서 맨 처음에 저는 의구심도 안 갔습니다. 아, 여기 습에 좋구나. 그냥 습에 좋다. 이 정도죠. 근데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요. 습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에어컨을 돌리던 제습기로 물을 빼내는 방법이 제습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가열하는 겁니다. 가열하면 상대 습도가 떨어져요. 사실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도를 올리면 물을 가지는 양 자체가 많아져서 가진 양이 습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제습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제습기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제습기가 돼요. 현재 여기에서 가장 제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요, 저거예요. 바이패스 방법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기를 밖에 더운 신선한 공기를 밖에서 안에 넣는 것도 보통 일반적으로 다 바이패스라고 그래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반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어떤 회사의 특허에 대한 부분이지만 안에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바이패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패스 기술만 놓고 보면 두 가지예요. 밖에 놓은 안으로 넣는 것도 바이패스 기술이고, 안에 들어가는 게 밖에 나가는 것도 바이패스 기술입니다. 이게 판형 제품이고, 이게 지금 저희 회사 제품인데, 똑같은 조건을 제 랩에서 못 맞춰가지고 그냥 유사하게 맞췄어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하고 이게 얼마나 오냐. 비교했을 때 차이를 딱 보니까 습도가 5도 정도, 5% 정도가 낮게 공급돼요. 그럼 기존 제품에 비해서 왜 이 제품이 습도에 좋다고 얘기하냐면, 뭐 막연히 어떤 컨디션에 가면은 30%도 좋고 어떤 컨디션에 가면은 낮게도 나오겠죠.
요새 날씨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테스트하니까 공급되는 습도가 외기 습도보다 낮더라. 이게 사실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작업입니다. 흔히들 다 공기선도 그러면 다 뭐 매트릭 차트 쓰고 있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거거든요. 밖에 비 와요. 숫자만 보시면 0.00000kg. 요 1m 큐빅이라면 요 정도 되잖아요. 요 정도 되는데 물 6g 들어있어요. 많이 안 들었어요. 지금 실내 조건을 따지면 지금 요 1m 정도 이게 뭐 한 30 되면 30 곱하기 6 하면은 한 180g, 이 안에 180g이라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뿌려놓은 거예요. 비와 습도가 높아 80%야. 그러면은 이건 13g이라고 그냥 가정하죠. 13g. 그러니까 1m에 13g, 밖에는 13g, 안에는 6g. 합쳐. 그럼 몇 g 돼요? 13g입니다. 창문을 열면 밖에 13g이 이 안에 13g 됩니다. 포함입니다. 왜? 밖에는요, 어마어마한 한국 지구 땅 따지면 어마어마한 면적이에요. 그러면 창문 열면 13g의 공기가 여기 13g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습도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서 여기 18g, 20g 만들려면 여기다 가습기 틀어야 돼요. 겨울철에. 근데 이 면적만큼 물을 뿌려줘야 돼. 창문을 열었을 때는 요 룸이 13g의 물이 찬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산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판형이 있었을 때는 얼마냐? 8.8g이 들어와요. 밖에 13g이 안에 공급되는 게 8.8g이 들어와요. 안에 6g. 그럼 두 개 합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평균값이 맞겠죠. 그죠? 들어온 양이 정해졌으니까, 회전되니까. 왜? 자, 그럼 얘는 8.8g 들어오는데 이 스터링 쓰니까 어떻게 들어? 8.2g 들어와요. 그럼 0.4g 차이 나잖아요. 절반 계산하면. 0.4g이 바로 5%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게 이 집에 곰팡이가 쓰다 이 사람 피부가 워낙 섬세해서요. 습도 민감한 사람은 보통 2, 3%도 5%도 느낍니다. 우리는 못 느껴요. 습도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5% 몇 그램 차이가 곰팡이를 쓰고 사람 몸에 좋고 쾌적하고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은 환기에 대한 것만 설명드릴 겁니다. 왜? 습도에 대한 거. 자, 이 집은 실제 1층하고 2층으로 했습니다. 보기에는 1층인데요. 근데 층고가 높아요. 사실 층고가 높으면 환기가 잘 됩니다. 자동으로. 밀도 때문에 자동으로 됩니다. 여론이 있다. 자동으로 돌아요. 높을수록 좋아요. 저는 패시브 하우스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이름은 건물 앞 주택의 3m 내의 공간이 아니라 5m, 6m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면적 계산해가지고 실제 이 집의 평량이 얼마냐 0.5에 뭐 맨날 산소하시니까 이게 250에 300 나온다. 그럼 250에 300을 갖고 있는 장비가 있냐? 있다. 사실 저 한개 유니트에 한 3배만 해요. 이 장비는. 여기 이제 요코가 레코다, 덕터 공사, 뭐 실내 온습도 센서, 컨트롤러, 타치로 제어하고요. 이건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는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습도라는 건 하루 해가지고 습도가 높다 나쁘다 판정하는 거 아닙니다. 최소 2, 3일 정도 비가 오고 이 평균 음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3시간마다 하늘에 구름이 있냐 없냐 판정하는 거예요. 평균 음량 10 정도 되면 진짜 햇빛이 없는 거예요. 여기 뭐 3, 1은 진짜 구름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본 자료는 3일 연속 비 오는 날을 기준으로 습도를 뽑아서 실제 비 올 때 습을 가지고 실내 습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내 온도, 실내 습도, 공기 쭉 나와 있는데 이게 10개의 그래프예요. 이렇게 봐서는 사실 분석하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0개의 센서를 갖다가 분석한 게 이겁니다. 딱 두 가지. 실내 온도, 외기가 변하는데 실내 온도가 변하느냐. 진짜 이 장비를 돌렸어요. 이 장비는 24시간 제가 계속 돌립니다. 지금 제가 이 핸드폰 컴퓨터로 제어를 하고 있거든요. 모니터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외기가 변하나? 이거는 실내 온도는 뭐 21도로 비슷해요. 외기가 극격히 떨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4, 5도 선 15도 정도 떨어져도 실내 온도는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찬열이 드는데 왜 그러냐? 단열재예요,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웬만한 2, 3도, 4, 5도 떨어져도 건물에서 버퍼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준 패시브 하우스거든요. 근데 15도일 때. 근데 습도로 이거죠.
비 오기 시작하면서 60% 이상에서 70, 85까지 90까지 올라갔는데 실내 습은요 40에서부터 45%, 50%를 안 넘어가요. 그 쾌적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저기 밖에 있는 습 들어와 봐야 6g밖에 차이 안 난다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6g 차이예요 이거. 뭐 예를 들어 3g을 줄였다. 그러면 여기서 요 기울기가 좀 더 낮아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첫날 비 오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이것도 또 10개 데이터고요. 비가 아까 그거 연속 데이터입니다. 85, 90에서 이렇게 돼요. 비 오고 내다 끊어졌어요. 다시 비 와요. 이거 맑음. 근데 실내 변화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실내하고 외기하고 온도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적은 겁니다 사실은. 온도에 대한 거를 따지면 그런 거고요. 습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또 올라간 포화도가 또 이렇게 유지돼요. 비가 계속 와도.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60%를 안 넘습니다. 해보니까. 24시간 돌리다 봐도 모니터에도 비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60%안 넘어요. 사람이 환경할 수 있는 60% 미만했으면 반드시 지금 맞춰내고 있더라고요. 온도는 5도 차이 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습구 쪽은 변화가 있어요. 패시브하우스는 습의 단열이 잘 되면 이게 떨어집니다. 55%대 미만으로. 자, 이제 3일째 데이터거든요. 70%대는 비 오는 거예요. 구름 잔뜩 끼고. 낮에 해 뜨니까 얼마예요? 외기습도가 40%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1시간 정도 되거든요. 1시간 만에 습이 바로 올라갑니다. 급격히 올라가 버려요. 비 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진짜 비 올 때 외기가 아니라 공급되는 습도가 파란색 이거거든요. 실내 습하고 비슷하잖아요. 비 올 때하고 떨어지면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내 습하고 아까 사장님이 저 소자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사실 양방향이라 보면 이건 멀티방향이죠. 뭐 아무 데나 다 열교환기 자체가 돼. 아무 데나 다 열교환기예요, 이게요. 단지 차이는 있어요. 바람이 세냐 적냐. 단지 아까처럼 250cmH 기준으로 설계를 했다. 그 풍량에서 맞는 데이터니까. 그러니까 결국 실내 습은 외기 습하고 큰 변화가 없어요. 공급되는 습. 그래서 제주도 지역의 습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외부 습보다 엄밀히 얘기하면 20, 30%가 낮게 들어와서 그렇게 느끼시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3일 연속 데이터고요. 또 하나는 5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5월 달 데이터를 보시면 이날 보세요. 수요일 날 제주도 서귀포 날씨예요. 52.4mm, 287mm, 36mm, 1.1mm. 이게 4일 연속 비예요. 실제 그래프로 보면은 한 6일 정도의 비가 계속 온 거예요. 장마 시즌이 장마. 참 287mm면 제주도 치고는 비가 많이 온 건 아니고요. 200mm 정도 되면 서울, 경기 지금 폭우라 그럽니다. 제주도는 2, 300mm는 폭우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비 많이 올 때 습도는 90%올 때는 완전히 비예요. 폭우예요, 폭우. 요 온습도 변화를 보면 실내 습도가 60도예요. 밖에는 80도, 90%가 유지돼도 실내 습은 60을 안 넘습니다. 이거 환경유니트 24시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요. 공기 습도 있잖아요. 실내 습도보다 약 한 0.5%, 1% 차이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밖에는 높은 습이고 안에 들어오면은 또 똑같은 습이 공급되니까 이거 제습기네 그냥 그런 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모니터링 해보니까 말이 그렇지 지금 5일 동안 비 내리는데 가장 많이 3일째 280mm가 내렸는데 그때 습이 90%인데 안에 습은 60%예요. 영향을 받아요. 주택을 기밀하고 밀봉차나 진짜 패시브 하우스는 이게 60%가 아니라 아마 58%나 57%대 유지가 될 겁니다. 장마철에. 그러니까 습도에 대한 창문을 열질 못하니까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제가 신선 공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밖에 높은 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줄이니까 제습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뭐 스터링 사이클만 제습의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판형도 아까 효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그게 5%. 패시브 정밀하우스로 들어가면 한 2, 3% 더 좋아진다. 그게 사람 느끼기에 건물로 봤을 때 쾌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 제주도 그 사장님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눠보니까 그분이 곰팡이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하고 없다고 한 이유를 보여드린 거죠. 그러니까 곰팡이가 쓰는 조건만 조금만 피하면 안 쓰니까 그걸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에어컨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저건 사람 몸에 신선 공기가 들어와야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게 환기장치를 써야 되는 이유. 나도 내 집이라면 넣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설명은 이렇게 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장점, 네. 특징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가격입니다. 가격? 예, 저희 장비 가격이 좀 비싸요. 예. 그게 저희 제일 큰 핸디캡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터리 휠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가 네. 이 규격 이하로 줄어들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요 폭도 용량이 커지면서는 유리한데 작은 용량으로 갈수록 요 폭 때문에 불리하죠. 플랫 방식에서는 요 사이즈가 20cm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그 제주 기숙사 같이 네. 납작한 데 집어넣는데 문제는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소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당초에 목적했던 바대로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오래 유지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일단은 이거는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집에는 어떤 게 필요하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플랫 방식에서는 이게 회전하니까 공기가 셀 거 아니냐. 판형은 고정이 됐는데 덜 셀 거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기율은 정해놓은 게 10% 이내 들어오면 돼요. 왜 그러냐? 이걸 수영장이라고 보시고요. 물을 계속 오버플로 해야 하잖아요. 공기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비워보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겠어요? 결국 여기는 계속 섞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 이내 들면 됩니다. 단, 그러면 겨울에 히터 없이 에너지를 회수해서 90% 이상 나고 결로가 없이 해결이 된다면 결국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누기가 플랫 방식보다도 2% 높다, 뭐 4% 높다 하더라도 그거는 100%에 봤을 때 중요도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누기율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거예요, 법으로 지금 현재. 공기량을 지금 저희가 이제 법으로 0.5회로 되어 있습니다. 패시브적인 요소의 집을 설계할 때는 또 그걸 준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닐 때는 저희는 조금 높게 잡아요. 1.5회전 정도 용량을 가져가라. 왜? 이 장비를 1.5 정도의 용량을 가져가도 내가 줄여서 키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0.5회로 키면 돼요. 그런데 1.5까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비를 달아놓으면은 내가 필요할 때 빨리 교환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그 얘기는 이제 송풍량을 좀 여유 있게 가자는 거죠. 그렇죠. 예. 패시브적인 요소로 설계를 했어요. 계산해 봤더니 180cm에 치면 돼, 이 집은. 그럼 180cm 없으니까 200짜리 달어. 그러면 200짜리를 최대로 돌리느냐 보다는 250이나 300이나 350짜리를 달고 컨트롤러에서 조작을 해주면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음식을 해 먹거나 했을 때는 빨리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높게 키워야죠. 그럼 예비 풍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느 프로젝트에서는 저희 메이커가 거짓말을 했어요. 왜 거짓말 했냐? 용량을 설계대로만 딱 200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50짜리 갖다가 200을 붙여서 내보냈어요. 풍량을 컨트롤러에서 200으로 조작을 했어요. 200만 나와요. 근데 사용하니까 불편하죠. 그럼 컨트롤러에서 바로 조작해서 250을 키워놨어요. 불만 없죠.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옷에 무조건 맞춰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저거 했을 때는 여유 있게 좀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고객분들한테 이제 그런 설명을 하죠. 예. 규정상으로 나와 있을 땐 이렇지만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품값이 엄청나게 비싸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닥터 공사비가 증가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집의 화장실에 저희가 놓았어요. 배기를.
그럼 원래 화장실에는 배기팬이 달려 있어요. 그 배기팬이 용량이 얼마짜리냐면 보통 100에서 150cm입니다. 근데 이 집에 들어가는 장비는 전체가 용량이 250밖에 안 돼요. 그럼 화장실 2개면은 100이면 200을 쓰잖아요. 전열교환기하고 크게 충돌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사용을 하고 나오면은 다 꺼버리죠. 그럼 그때는 안 돌죠, 팬이. 그러나 전열교환기는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전열교환기 배기를 화장실에 넣어줬더니 어떤 현상이 났냐면은 화장실이 뽀송뽀송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혹시 가스가 발생이 돼도 나오질 않고 그쪽에서 끌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은 다 집어넣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저희하고 이제 몇 번의 미팅을 갖다가 저희가 10여 년 동안 경험한 사례를 설명해서 이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넣었더니 지금들 굉장히 좋아하죠. 그 얘기는 화장실은 배기팬 없고 이걸로 배기 화장실 배기팬은 있어요. 있어야 돼. 왜? 순간적으로 빨리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나왔을 땐 바로 꺼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결로나 냄새나 이런 것들이 그냥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전열교환기 역할은 같이 한 공간으로 보고 순환을 시켜주면 같은 온도의 충돌이 안 나고 똑같은 실내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결로 방지가 되니까 일단 코킹의 곰팡이도 덜 피고요. 이런 장점이 많습니다. 주방도 물론 후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방 쪽에 저희가 배기를 달아줘요. 왜냐? 주방 후드라는 것은 알다시피 천정에 달린 게 아니라 여기 달려 있죠. 여기에서 통과된 건 어디로 가죠? 천정으로 가잖아요. 천정이 터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실로 가고 2층이 오픈됐으면 2층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 냄새가 다 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할은 그 부분에 놓친 거, 그걸 또 위에서 잡아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집의 쾌적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너지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요거는 환경과 내 건강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그냥 간단합니다. 산업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열기구 나는 제품을 막 만들어요. 그럴 때는 천정에만 달면 안 됩니다. 급기는 벽에서 나오게끔 해주고요. 위에서는 빨아주는 역할을 하면 굉장히 석션이 빠르겠죠. 그래서 공장 건물도 설계를 하다 보면 다 천정에 디자인을 해요. 왜? 탁도 그냥 쭉쭉쭉쭉 보내서 여기는 빨고 여기는 급기고 이렇게 배치하잖아요.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왜? 무거운 가스는 다 가라앉아 있는데 얘가 불어서 일으켜주고 끌어내고 이렇게 하셔야죠. 외국 거 보면 바닥에서 급기가 불기가 이제 올라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처럼 바닥을 못한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하단부에다가 급기를 둬도 괜찮은가요? 네이처 스페이스라는 그 시공사는 저거 12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거기 지하는요, 무조건 다 밑에 뭘 달냐? 위에 프레시에어 달고 여기 배기를 달았어요. 밑에 부분에 라돈이라든지 습 존재하는 거를 걷어내기 위해서. 근데 지상층에 올라왔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공장의 경우는 열이 나니까 이때는 이쪽에서 프레시에어를 넣어주고 급기를 넣고 위에서 배기를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가 용도에 따라서 배치가 달라집니다. 일반 주택에서는 지상층에서는 이쪽에서 배기를 하고요. 위에서 프레시에어 떨어지는 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없어서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12년 동안 판교 운중동에서 유일하게 롱런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이에요. 어느 건설사든지 3년을 못 버티고 다 나갔어요. 왜? 커뮤니티를 통해서 3년 넘어서 하자 생기면은 올리잖아요. 하자 해결을 못 합니다. 이미 3년 지난 다음에 지하에 곰팡이 피고 이러는 거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그런 요소를 저희하고 검토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12년 동안 롱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토피 있는 집의 아이들도 환기 제품으로 인해서 해결시켜 준 사례도 많고요. 아파트에 시스템 창을 달아놓으니까요. 중앙공급식 아파트에서는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감기 드는 거예요. 막 밑에는 뜨겁고 창은 시스템 창으로 바꿨고 또 천정은 춥고가 났다고 다 뜯어놓고 페인트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스 방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애들이 긁고 코감기 들고 한 거를 설치해가지고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저 평촌의 우성 아파트 같은 데는 아들 둘이 한 애가 계속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다 심해야 되는데 하나가 심하니까 얘만 체질적으로 그렇다 이제 이랬는데 나중에 천정을 띄니까 콘크리트에서 고드름이 이만큼씩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쫙.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독 성분이에요. 방수제하고 이 콘크리트 그 고드름이 열렸는데 그 걷고 이건 계속 하니까 환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성북동에는 수영장을 거실에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제습기를 놓을 수 없잖아요. 에어컨 갖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희 장비 갖고 환기만 시켜서 해결을 봐줬어요. 가정집이니까 큰 게 아니니까 충분히 된다. 그리고 제습기를 놓으면요 악순환이에요. 얘가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에어컨 돌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그거 없이 환기로 잡은 거죠. 그래서 아주 보람을 느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힘이 나는 요소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품도 저희가 이제 이 제주도의 하효동에 다른 거는 보일러 기능과 에어컨 기능과 제습기, 전열교환기, 공기청정기 기능이 다 돼서 바닥으로는 더움을 보내고 위에 닥트에서는 찬바람, 더운 바람 같이 나오고 또 외부에 전열교환까지 일으켜주고 각 방마다 공기청정 기능 주고 제습 기능을 같이 겸비해서 하는 제품이 이제 전기로 그것도 전기로 가스가 없이 기름도 없이 하는 게 이제 나오면은 공기에 대한 환경도 개선을 하는 거죠.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파트 단지에 지금 보통 1000세대입니다. 저 가스보일러 설치했어요. 1000대가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물 데피고 하느라고 쓰잖아요. 그럼 1000대가 도는 거예요, 가동이. 공기가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보일러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맡았다고 해서 하지만 결국 가스를 태우기 위해서는 산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산소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하여튼 장시간 감사합니다.